3D 세상 속으로 삼성 싱크마스터와 함께하는 리얼서커 챔피언십. 자, 이제 개막전 경기로 이렇게 계속해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6강 A조의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먼저 잉글랜드와 스페인의 1차전과 2차전 두 팀 모두 다 무승부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잉글랜드는 계속해서 경기를 펼치는데 새로운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고 있는 프랑스를 맞상대게 됐습니다. 역시나 약간의 휴지기가 있어서 그런지 선수들이 제기랑 약간은 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운동장이 넓어졌기 때문에 좀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넓어졌기 때문에 중앙에 공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욕심을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운동장이 넓으면 그 넓어질수록 그 측면의 공간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잉글랜드 그래도 조직력이 좋았죠? 네, 역시나 지난 시즌의 어떤 패배가 좀 보약이 됐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4-4-2 포메이션 그대로 가지고 가네요. 그렇죠. 언제나 미드필더 라인에서 중앙으로 찔러주는, 그리고 또 이선 지역에서 침투가 나쁘지 않았던 잉글랜드였고, 허리 라인에서의 그런 점유율 자체도 굉장히 좋았던 잉글랜드의 모습, 굳이 바꿀 필요가 없겠죠. 네. 자, 4-4-2 포메이션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조직력이 돋보이고 패스워크 등등이 좋았습니다만 득점에 성공하는 많이 득점을 하지 못한 상태의 그런 잉글랜드가 되겠습니다. 네, 스페인전에서야 후반전에서 허빙효 선수가 한 골을 뽑아냈습니다. 아직까지 주 스트라이커 클로제 선수의 어떤 골 가뭄이 지난 시즌에 이어서 아직까지 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좀 아쉬움이고요. 수비력은 굉장히 좋았어요. 이 팀이 바로 프랑스입니다. 네, 프랑스는 지난 시즌에서도 이제 예선전을 통과할 정도로 이제 실력이 있는 팀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기권을 선언했었고, 이번 시즌 다시 한번 예선전을 통과한 이후에 본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의 어떤 경기력 드디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 대회를 보면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데라는 뭔가 그런 걸 보면서 TV를 보면서 주먹을 불끈 졌던 팀일 겁니다. 프랑스의 포메이션 5-3-2.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5백입니다. 그냥 수비적으로 나온 그런 지금 포메이션을 볼 수 있겠는데, 결과적으로 5명의 수비 라인이 있기 때문에 미드필더 라인과 공격 라인에서는 지원을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포메이션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3명의 미드필더와 2명의 공격수, 이 5명의 콤비네이션이 얼마큼 이루어지느냐가 이번 경기의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5-3-2 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스토리는 말이죠. 예선전 성적 1승 1패 기록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이제 수비를 5명을 포진시키면서 안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미드필드에서 이제 볼 백업을 한 번에 이제 공격수까지 연결해서 경기를 이제 실어내야 될 텐데, 중요한 건 수비력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공격수의 움직임이 수비에 어떤 차단을 당하면 굉장히 답답한 경기도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프랑스가 어떠한 식으로 해결할지가 좀 이제 기초가 주목이 되고, 네. 감독 코멘트가 좀 재밌네요. 전 시즌에 본선 진출을 했었지만 아쉽게 팀원 사정으로 인해 리그를 참가하지 못했다. 그랬냐? 이번 시즌 다시 올라왔으니 지난 시즌에 보여주지 못한 프랑스만의 전력 확실히 보여주겠다. 알았다! 자, 프랑스 그런 전력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키 플레이를 소개를 해드릴까요? 자, 이 선수 외모가 출중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는 한태성 선수입니다. 네, 프랑스는 이제 주득점을 이제 담당하는 스트라이커입니다. 드리블과 돌파가 좋고, 그리고 캐릭터 신장은 좀 낮습니다만 워낙에 좀 위치 선정이 좋기 때문에 헤딩력도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키플레이 다른 선수는 여러모로 쓸모가 있는 서도경 선수입니다. 구장이 커지면서 이제 다른 보직들도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되지만, 아무래도 이제 중앙 미드필더가 얼마나 볼백을 잘하는지가 어떤 팀의 운명을 좀 좌지우지하게 됐는데요. 서도경 선수도 이제 프랑스에 있어서 중요한 미드필더고, 네. 이 선수의 볼백업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지가 프랑스의 어떤 첫 신고식의 결과에 큰 영향을 줄 것 같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뛰어본 1차전을 뛰어본 잉글랜드와,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무대에서는 프랑스의 경기가 지금 준비가 끝났다고 합니다. 운동장으로 출발합니다. 자, 이제 잉글랜드는 다른 팀을 맞상대하는 셈이 됐고요. 프랑스는 이제 신고식을 치르게 됩니다. 자,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파란색으로 보이고 있는 전통의 프랑스의 상의, 바로 프랑스가 됐고요. 자, 좌측에서 우측 먼저 프랑스의 선축입니다. 뒤로 빼고 강철. 네, 아무래도 좀 지난 시즌에 본선에 안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방송 리그에 못 나왔다 다시 나왔으니까, 네. 아마 좀 시즌 내내 이제 TV를 지켜보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아쉬움을 이제 프랑스는 털어낼 기회가 만들어졌어요. 네. 또 하나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번 대회가 첫 공식 경기예요. 그렇죠. 오늘 지금 이 경기가 굉장히 긴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예.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첫 단추를 잘 꿰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쩌다 보면 이제 우리 프랑스 대사관에서 볼지도 몰라요. 프랑스가 경기를 하네. 뭐 이러면서. 잉글랜드와 프랑스 아주 세계의 대결이네요. 그럼요. 그러면요. 네. 예. 자, 일단은
프랑스가 중앙지역을 넘어지 못차 서도경 선수가 프라이에게 공백을 패주고 오! 모하메드 좋아요. 잘 좋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달 선수가 가운데 깊숙이 아, 네. 매서운데요. 예. 한 방에 예. 처음에는 너무 이제 수비 쪽에서 공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아무래도 좀 이제 적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중원으로 연결되는 그 순간에 바로 아래쪽 빈틈을 찌려준 패스가 야 이게 방송 첫 경기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또 하나 이제 피치가 넓어졌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 넓어진 그 시스템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예. 굉장히 저 좌우 측면으로 전환했을 때 시원시원한 모습을 자주 연출해주고 있네요. 즉 공간 활용을 잘 할 수 그렇죠. 있을수록 득점 찬스는 많아진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야 넓은 팀이 얼마나 많이 유리해졌는지를 이제 경기를 계속 보시다 보면 그렇습니다. 아마 느끼실 겁니다. 더군다나 이 싱크마스터에 제공하는 3D 모니터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시야가 넓을 수 이게 충분히 자기 역량이에요. 그렇죠. 부장의 네. 커도 네. 부장의 커도 보는 게 좀 안 좋으면은 그게 그럼요. 아니 뭐 효과가 없는데 해보니까 괜찮더라고. 2배 화질이에요. 2배 네. 화질. 자 베컴 자 사이로 좋은 패스. 자 호빈용 일단 슬쩍 빠져나가면서 줘야죠. 오른쪽 다시 줘야죠. 자 뒤로 베컴이 빼준 상태에서 크로스 올라오는 크로스 사바 제치고 크로스 올라오는 크로스 반대로 깊숙이 길게 자, 지금 모하메드. 장면에서 잉글랜드 괜찮습니다. 베컴 네. 선수가 중앙으로 찔러주고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에 돌아나가 주면서 다시 받아주는 야. 플레이. 자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 그 오른쪽 날개 베컴 선수에게 연결해준 것도 호빙호 선수였는데 어느새 왼쪽 아래 내려와서 또 왼쪽 윙어와 또 주고받거든요. 역시나 공격의 열쇠는 좀 호빙호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와, 공을 잘 봤어요. 그래서 반격 파이 가운데 키가 있는데요. 살아있나요? 자 부스케츠 스페인전에서도 좀 이제 증명이 됐지만 역시나 잉글랜드의 폭백은 굉장히 강력함을 프랑스 전에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강철 한국 선수가 뛰고 있군요. 프랑스에서. 자 이제 좋아요. 업사이드를 안 걸렸습니다. 가운데. 한명 호영 피고 자 크로스 있거든요. 올라가느냐. 아주 타이밍이 아쉬워요. 자 짧게 올라오는 자 그리고 다시 뒤선에서 로맨쇼 굴절됩니다. 다시 한번 베커 발에 자, 프랑스가 5백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 뭔가 타이밍을 좀 빠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중원에서 빠르게 들어오는 스루 패스나 아니면은 굉장히 위치 선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 크로스가 나와야 되는데 람 크로스. 자 역시나 높아요. 수비의 벽이 높습니다. 프랑스. 하지만 일본에 가상공사 계속 이어지고 있어. 자 뺏어냈어요. 피스를 올리지 않았고요. 놓친 공. 공잡은 프랑스 서도경. 자, 좋아요. 공간 잘 봤죠? 모하메드 뒤로 빼줍니다. 킹. 이거 좋지 않아요. 중간에 끊겼는데요. 베컴이 가운데 짧게. 자 클로제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클로제 저리 베컴 빼주고 다시 한번 받기 위해서 앞으로 들어갑니다. 뒤로 빼주고 다시 부스케츠. 밑으로 깔아줍니다만 클로제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많은 수비 숫자를 두고도 저런 홈패스로서 잘리게 된다면은 그런 수비 숫자가 무색해질 만큼 역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프랑스는 확실히 500을 들고 나왔다는 얘기는 예. 있어요. 클로제. 클로제. 땡번 맞고 나오고 다시 한번 로드맨. 예, 말씀이 이어서 드리면 이제 프랑스는 이제 5백을 두고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무승부를 목표로 두고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실점을 하게 되면 굉장히 경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첫 실점을 절대로 내줘는 안 되고 본인들이 먼저 득점으로 연결해야 돼요. 자 빠르게 기습하고 있는 프랑스입니다. 프라이 가운데 레키. 자, 가운데 선수가 없죠. 한 명밖에 없어요. 네. 근데 슛포진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자 헤딩으로. 예, 뒤에 서도경. 자 돌아서 슛. 이사. 다시 한번. 와. 저것을 이제 바깥으로 내주는 척하고 뒤돌아서 한 번에 슈팅. 예. 역시나 서도경 선수들 경험이 많은 선수라는 게 증명이 되네요. 자, 프랑스가 오른쪽 측면, 좌측 측면 나름 잘 이용하고는 있지만 그 측면에 볼을 나갔을 때 골을 넣어준 선수가 확실히 포메이션의 그 약점상 없다는 게 굉장히 큰 아쉬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500이다 보니까 중원에서 볼을 잡고 이제 바로 공격수에게 연결이 돼도 그 다음 공을 받을 선수가 네. 공간에 없어요. 그게 지금 프랑스의 답답함입니다. 자 마네가 잉글랜드 반격입니다. 경기 시간 44분 전반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조금 짧았어요, 패스가. 사멜 끌어줬고요. 자, 얇게 깔아준 거 부스케츠. 베컴 오른쪽 담당 베컴. 자, 로드맨에게 아래쪽에 호빙호 선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클로스가 치고 들어가 가운데 치고 있어요. 들어가. 거기 보라. 클로스 있어요. 헤딩 볼 타죠. 베컴 다시 한번. 베컴의 찬스. 왼발. 그리고 들어가고 이석 또. 로드맨 올렸어요. 야, 직접 슈팅이 아니고 오른쪽 먼포스트 쪽으로 클로제 선수를 봤는데 이게 정확한 슈팅이 연결이 안 되네요. 손에 땀 닦고 있죠. 지금 벌써 전반전 끝났습니다.
막 정말 두 팀 모두 다 손에 지금 날씨가 더워서 손에 땀이 차는 게 아니에요. 자, 다 움직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잉글랜드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스페인전에서 나왔던 그 약점, 득점을 해주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네. 저희가 소리만 지르게 만들 뿐이지 정말 골이라는 외침을 들리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답답합니다. 그렇죠. 게임 결과가 빈수리가 요란하도록 끝나면 안 되거든요. 네. 뭔가 좀 이제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전반전만 7분의 슈팅이 나왔다는 건 역시 잉글랜드 중원의 힘을 증명하는 어떤 자료입니다. 자, 아직까지 득점 없는 가운데 후반전이 1차전의 후반전이 이어집니다. 오른쪽. 크로스. 자, 오른쪽. 자, 아래쪽 열렸어요. 베컴 오른쪽 공간 늘 담당하고 있는 베컴 찍어서 올려 꺾어줍니다. 있어요. 차슛 걷어냅니다. 숫자가 많아요. 네. 한 번 잡는 순간 3-4명이 달라붙습니다. 열리겠는데요. 차분하게. 차분하게 공간 노리고 있습니다. 공간 찾고 있습니다. 베컴. 리브를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공을 오래 갖고 있다가 주는 패스 그리고 마지막 크로스들은 어느 정도 수비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템포를 약간 스피드를 당겨야 돼요. 예, 앞서도 득점 상황 보면은 좀 뭔가 빠른 패스였거든요. 그렇죠. 이게 빠른 베컴 크로스나.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잘 벌려주고 볼이 없을 때의 움직임은 너무나 좋은데 볼을 받고 나서의 빠른 크로스가 너무 아쉬운데요. 아니면 양쪽 윙어가 자, 좋아요, 좋아요. 자, 골이 나왔습니다. 와, 이거는 예, 키퍼를 나오게 하는 판단이 조금만 늦었더라도 클로제 선수의 머리에 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베컴. 굿패스예요. 오미노쇼! 이건 진짜 이걸 놓치나. 이거는 거의 한 골을 내준 것과 다름없을 정도의 좋은 찬스 놓친 건데요. 이거는 눈물 흘리겠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주위 선수들이 한번 물어봐줘야 돼요. 골 넣기 싫으냐고. 정말로 네. 안타까운 완벽한 찬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야, 이건 진짜 솔직히 좀 데미지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드필더진에서 줬던 그 패스가 제가 보기엔 지난 시즌까지 통틀어도 거의 그렇죠. 베스트 3 안에 들 정도의 정확하고 빠르고 신속한 패스였거든요. 네. 이렇게 좀 감독이 슬그머니 선수 교체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인 거죠. 자, 다시. 뚫어냅니까? 자, 자, 확실히 수비 숫자가 많았지만 잉글랜드가 저렇게 빠른 스루 패스 했을 때 찬스가 났었거든요. 네. 잉글랜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예. 지금 프랑스 수비만 하러 이 대회를 나온 게 아닐 텐데요. 네. 상승기를 탔어요, 완전 잉글랜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A조에서 다른 세 팀과 경기를 이제 2경기씩 치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팀에게는 5백을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약간 좀 수싸움으로 들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첫 경기고 좀 자신감 회복에 어떤 문제를 두고 봤을 때는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이 좀 답답할 수가 있거든요. 추후에도요. 자, 근데 이게 또 갑자기 그런 고요를 끼고 프랑스가 득점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 양상이 스페인전 전에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잉글랜드가 그때의 어떤 그 상처 때문인지 몰라도 폭백은 자리를 지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안 넘어와요, 쉽게. 예. 자, 이거 패스 좋아요. 자, 좋습니다. 나오는 선택. 야, 이 선택은 이제 어렸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잉글랜드의 특유의 전술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미드필더 라인서부터 한 번에 45도 각도로 찔러주는 긴 로빙 예. 패스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역시나 그렇죠. 구장에 커진 것들을 좀 이제 연구, 그러니까 또 어떤 전술적인 움직임을 좀 연구를 했네요. 네. 그전 구장이었으면 좀 나오기 없는 각도였는데 역시나 이제 여러 가지 좀 준비가 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오랜만에 프랑스의 반격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공 잡고 있는 잉글랜드. 클로세. 자, 이것도 어드웰. 자, 오른쪽 아래, 오른쪽 베컴 선수가 있어요. 있긴 한데요. 다시 스케치 자, 베컴 쪽으로. 좀 짧았어요. 삼바. 자, 프라이. 자, 수비수가 6명인데 공격수는 3명이네요. 이건 좀 연결하기 힘들죠. 그렇죠. 자, 서도경 선수가 가운데! 가서 가운데! 프라이! 자, 오른쪽! 티오트가 놓치고 말았습니다. 시오테 선수가 볼을 잡았으면 아마 모하메드 선수에게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올 수 있었는데요. 네. 자, 서두지 않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자, 그러니까 지난 시즌 준우승 팀이었던 유벤투스가 16강에서 그런 경기를 잘했었죠. 상대 팀이 뭐 슈팅을 뭐 2경기 동안 20몇 개를 했는데 2개인가 3개의 슈팅으로 역전했던 그러니까 그런 어떤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축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려면은 중원은 좀 자리를 좀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프랑스 수비 1세기다 보니까 공격 전환이 되더라도 네. 약간은 좀 이제 더디에 있는 그런 스피드입니다. 결과적으로 공격수 라인에 대해 개인적인 능력에 좀 기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그거밖에 상황입니다. 없어요. 자, 티오테. 낮게 깔아서 프라이. 서두영 주거니 맡기냐고 있습니다. 자, 자, 이 선수가 얼마나 완벽한 패스를 해주냐 달렸는데요. 자, 깊숙이 들어갔어요. 너무 많은데요. 이게 뭡니까? 야. 후반전 40분인데 지금
이야, 한 이게 번 또 넘어왔는데 이거 세컨볼. 와. 저희 또 마르시가 되네요. 렉시 네. 선수가 네. 집중력이 좋았어요. 이거 집중력이 승리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잉글랜드는 그러면은 이거 프랑스는 딱 영향가 있게 한 거고. 그러니까 수비수 둘이 동시에 뛰면서 약간 엉켰고 이제 볼이 떠고 루즈볼이 됐는데 야, 그 위치에 또 공격수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랑스의 5백이 현재까지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잉글랜드 수비가 6명이었고 프랑스의 공격수 3명 그리고 윙어 1명과 공격수 1명 보고 올린 크로스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만들어지면 잉글랜드는 정말로 아까 그 못 넣었던 1대1 찬스부터 해가지고 머릿속이 이거 지끈지끈 아픕니다. 그렇죠. 40분 마지막 공격이죠. 마지막 공격입니다. 그리고 자, 거의 이렇게 기회가 넘어가 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합니다. 자, 프랑스 잉글랜드를 상대로 먼저 1차전에 승리를 장식했어요. 이거 완전히 기본적 출발이죠. 또 하나 프랑스가 지금 후반 막판에 득점을 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포워드 라인까지 내려와 주면서 거의 5-5-0의 포메이션을 쓰면서 수비적으로 나왔던 1만의 가능성도 주지 않았던 완벽한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면서 어렵게 승리를 가져가네요. 이렇게 되면은 잉글랜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분명히 이건 지적하고 넘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찬스가 있었고 잉글랜드의 그런 오른쪽 측면이라든가 중앙에서 앞쪽 찔러주는 패스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그리고 완벽한 찬스도 있었고 그걸 놓치면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고 마지막에 또 집중을 하지 못하면서 또 한 골을 헌납했다는 점 굉장히 잉글랜드 아쉽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네요. 정인호 해설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너무 아쉽겠죠. 이건 뭐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뭐 슈팅 기회도 2배였고 패스 개수도 2배, 점유율도 6대4 모든 뭐 퍼센테이지가 본인들 쪽으로 웃어주고 있었고 예. 사실 뭐 완벽한 공격의 찬스가 2번 정도 있었는데 모든 이제 골들이 슈팅들이 무산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한 번의 기회로 완벽하게 살린 프랑스 그것도 수비수가 걷어낸 공이 공격수의 머리 쪽으로 흘러나오면 루즈볼 싸움에 졌거든요. 이런 것들은 역시나 대회는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잉글랜드가 지난 시즌의 어떤 그 기억이 또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1차전. 잉글랜드 계속 파상 공세를 하다가 후반전 40분에 그 나머지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실점하면서 1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1차전 먼저 프랑스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2배 더 생생한 풀 HD 3D 입체 영상을 제공하는 삼성 싱크마스터와 함께하는 리얼사커 챔피언십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2차전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잉글랜드 선수 변화가 좀 생겼어요. 그렇죠. 수비 라인과 이제 미드필드 라인에서 한 명씩 교체를 했는데 과연 이런 변화가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게다가 그렇습니다. 이제 공격수가 2명이었는데 한 명 더 추가를 시키면서 앞선 경기의 패배를 배로 그러니까 많은 득점을 통해서 프랑스만은 좀 밑으로 내리겠다는 생각이 좀 보입니다. 이 선수예요. 들어온 선수 콜라 이 그렇죠. 선수거든요. 자, 뒤로 공은 흘러나옵니다. 실제로 체코에 양콜러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하고도 좀 약간 캐릭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좀 신장이 큽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빠른 크로스 그리고 이제 스루 패스에 의한 공격만 좀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좌우에서 크로스를 중앙으로 올리고 콜러 선수의 어떤 헤딩을 한번 믿어보는 그런 어떤 변화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자, 프랑스의 반격. 서도영 선수 가운데 프라이 그리고 레킥이 있습니다. 그 1차전 때 득점 성공 레킥 가운데 파고들고 있고요. 좋아요. 오른쪽. 프라이. 자, 오른쪽. 그래도 왼쪽. 잘했어요. 줘야죠. 모하메드 예. 가운데 레킥. 자, 모하메드 크로스. 올라왔는데요. 깊숙해요. 자, 프라이. 지금도 루즈볼이 만약에 레키 선수 앞으로 떨어졌으면 또 한 번에 좀 약간 좀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자, 이거 기회 잉글랜드. 기회 오민요. 야, 이 장면이 잉글랜드 특유의 공격 장면이었는데 지금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호빙여 선수가 좀 주력과 순발력이 좋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공간 침투 능력이 좋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용했었던 장면들이 앞선 그림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자, 프랑스가
전 1차전의 승리를 힘입어서 굉장히 몸놀림이 가벼워 보입니다. 자신감의 차이 있네요. 1차전에서 공식 대회 첫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빠르게 적응을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콜러 선수의 머리에만 잘 맞춰서 크로스가 나온다면은 그동안 답답했던 잉글랜드 공격이 좀 뻥하고 뚫릴 수가 있는데요. 예. 좋아요. 자, 좋죠. 자, 레키 좌측 선수가 보고. 중앙했고요. 자, 네, 람 선수가 적기로 막아냈습니다. 티오테 약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자, 프랑스의 진영 쪽으로 서서히 넘어오기 시작하고 있는 잉글랜드입니다. 자, 부스케츠 가운데 콜라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좋아요. 이게 머리 맞고 지금 크로스 발라 넘어갑니다. 크로스는 모든 수비에 머리를 넘기면서 굉장히 정확하게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게이지, 헤딩 게이지, 슈팅 게이지를 제대로 못 채우면서 공이 떴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아쉬운데요. 하지만 서로 격려해주는 모습 괜찮네요. 자, 사무엘 다시 가운데 클로제와 콜러가 있습니다. 사무엘, 자, 역시만 찍어서 올려준 것. 부스케츠 베컴이 잡습니다. 자, 잉글랜드 전반전 1차전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삐를 한번 잡았을 때 계속 고삐를 놓지 않고 있는 잉글랜드. 하지만 프랑스의 반격이 시작이 끊겼습니다. 자, 베컴 좋아요. 그리고 가운데 역시 마찬가지로 두 선수가 들어가거든요. 자, 짧게 저런 공격 물론 뭐 성공만 된다면 제가 어떤 말씀 드릴 수 없겠지만 워낙 수비 라인의 수비수가 많이 포진됐기 때문에 저런 짧은 패스는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패스라는 그 순간에 너무 이제 콜러 선수의 머리만 겨냥해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한번 번칙적으로 가볼까? 클로제 선수 한번 발을 믿어볼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앞에도 이미 수비 선수가 감을 잡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프랑스의 반격이 이어집니다. 자, 레오 발을 뺏었어요. 이거 두 명의 공격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1경기에서 수비 실수가 좀 나오면서 네. 이제 루즈볼 되면서 실점을 했기 때문에 수비수의 변화도 생겼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아직 적응하는 시간입니다. 네. 자, 다시 잉글랜드 공격 어느덧 시간은 33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잉글랜드가 공격을 했을 때 프랑스 수비진은 깔끔하게 걷어내고 있는데 잉글랜드가 지금 경기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잉글랜드는 이렇게 포지션의 변화까지 줬다라는 얘기는 그냥 여기서 1대0로 이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많은 득점을 통해서 프랑스보다는 골득실에서 앞서겠다는 의지인데 지금 아직까지 전반 종료 직전에 골이 안 터진다면 후반전은 굉장히 답답한 경기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베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성적이 2무 1패예요. 한 번도 승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승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를 이겨놔야 다음 경기 준팀과의 상대 경기에서 2대0으로 이제 이긴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3승은 해야 조 2위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렇죠. 제일 마지막 이제 다음 주 마지막 경기로 잡혀 있는데요. 지금도 굉장히 좋은 패스였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확도가 좋지 못했어요. 네. 자, 38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득점이 없는 두 팀. 하지만 1차전은 프랑스가 1대0으로 잉글랜드를 눌렀습니다. 자, 프랑스가 2차전에서도 무승부 이상의 성적,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만 하더라도 첫 공식 대회에서 이 정도 성적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참 역시나 특유의 잉글랜드의 중원에서 중앙으로 바로 넘어 이런 패스 좋은데 마침표가 잘 안 지키네요. 크로스 정말 좋은데 뭐라 설명할 수도 없고 정말 그렇습니다. 또 아까와 좀 비슷한 장면이 좀 나오고 있어요.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런 그림에서 루즈볼 되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역시나 좀 여러 가지 변수를 좀 두는 것 같아요. 이거 파울. 정말로 나이스 태클이네요. 예. 이건 프랑스 입장에서 팀을 구한 태클이에요. 자, 프리킥. 베컴의 차입니다. 자, 찬스 맞아오고 있는 잉글랜드 과연 살릴 수 있을지. 자, 찍어 올려준 것. 뒤로 흘러나옵니다. 로드웰 달려갑니다. 네, 반대편에서 콜러 선수가 수비수를 모으고 아래쪽에서 클로제 선수가 해결하는 방법이었는데 그걸 알았습니다. 네, 전반전 이렇게 끝나고 마는데 진짜 그러면 이거 아주 현명한 태클이었었죠. 그렇죠. 이거는 정말 의도적이고 그게 아니면 무조건 실점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악 물고 걸었죠 지금은. 실제 축구에서는 100% 퇴장을 당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죠. 예. 뒤쪽에서 약간. 자, 강철 이번에는 프랑스가 좌측에서 우측 공격입니다. 현재 축구에서 여기 규정이 명백한 골키퍼의 1대1 찬스에서 뭐 손을 잡되 심한 파울이든 아니든 파울만 하면 무조건 퇴장을 주거든요. 그리고 리얼 사커 안에서도 굉장히 1대1 찬스면은 태클이
됐을 때 바로 이제 퇴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페널티 박스 바깥쪽이었기 때문에 그냥 옐로우 카드에서 멈춘 거예요. 자, 잉글랜드 살려내지 못합니다. 또 콜로 선수가 저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넘어지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게 잉글랜드의 현재 모습을 지금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잘 풀리지 않고 있는 더군다나 잉글랜드가 되겠습니다. 예, 계속 무릎에 지금 힘이 풀리는 상황이에요. 예, 계속해서 좋은 찬스 그리고 좋은 그림 여러 가지 시도 전략 전술 나오고 변화, 있는데 뭐. 예, 정말 안 풀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결과가 좀 나와야 될 텐데 쉽지가 않네요. 자, 잉글랜드 좀처럼 꿀맛을 총 4경기죠. 뭐 스페인과의 1, 2차전 그리고 이제 프랑스와의 2차전까지 해서 4경기 동안에 한 골밖에 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낮게 깔아서 이거는 마음이 급했어요. 예. 네. 자, 허빈이 올려줄 수 자, 있을지. 사무엘 자, 선수에게 올라옵니다. 뒤로 올라가고 크로스가 있어요. 로드웨이 슛! 자, 찬스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야, 이것도 예. 네. 역시나 투구의 빠른 패스였지만 좀 이제 정확하지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잉글랜드의 스트라이크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의 결정력이 굉장히 아쉬운 그런 상황인데 물론 답답하겠습니다만은 득점을 좀 해줘야 돼요. 팀을 좀 패배의 그런 그림자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들어오면 역시나 잉글랜드가 더 많은 골을 넣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급하게 좀 가는 경향이 짙어졌어요. 이럴 네. 때일수록 좀 이제 천천히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는 있거든요. 자, 콜러가 멀쩡히 나와 있습니다. 자, 공격수는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들어가서 자, 호빈이가 시간을 끌고 있는 가운데 드리블 좋았어요. 올라가야죠. 콜러 들어왔다. 크로스 올라옵니다. 뒤로. 자, 로드웨이 슈팅. 슈팅 뒤로 걷어냅니다. 예, 지금은 그냥 로드웰 선수가 때리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도 좀 자, 다시 드는데요. 올라오는데요. 골키퍼. 좀 과감함이 결여되는 모습 좀 안타까운데요. 제가 진짜 잉글랜드 선수였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콜러. 태클로 끊어냅니다. 줄 곳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넣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신중히 가다 보니까 계속 이제 볼을 이제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요. 네. 자, 후반전도 22분씩이나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잉글랜드는 이번 경기까지 이런 식으로 끝이 나면은 앞으로의 어떤 그 발걸음이 너무 무거워집니다. 준을 상대로 무조건 두 경기 다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자, 그래도 자력 진출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모하메드. 삼바. 말 그대로 잉글랜드 선수들은 모니터 안에 들어가고 시켰네요. 반면에 그 정도로 프랑스, 예. 답답한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반면에 또 이제 프랑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욱더 이제 상대를 급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를 알고 있네요. 그렇죠. 속이 바짝바짝 타게 만들고 있고 저희가 수비가 자, 7명이에요. 제쳤습니까? 있어요. 이거 폴라가. 네. 다시 뒤에 자, 사무엘. 한 골이 정말 네,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미 올려준 상태 길게. 스리가. 득점을 막아냈어요. 야, 골로 헤딩 하지만 크로스발 넘어가고 맙니다. 정말 프랑스는 파란 양파 같네요. 예. 한번 벗겨놓으면 또 있습니다. 수비가 3번, 4번 겹사니까 뭐 급하게 올리는데 헤딩력이 정확하게 안 되고 그러면 이건 견적 안 나오는데요. 그래도 31번. 지금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무승부와 승리의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마지막까지 한 골을 위해서 뛰어줘야 됩니다. 자, 지금요. 자, 슛! 이선 로스볼 살려지 못합니다. 진짜 그 스페인전까지 따지면 굉장히 때려요. 그렇죠. 상대는 다 안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슈팅이 되면 세컨볼 리바운드도 좀 잉글랜드 선 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좀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상황도 많이 안 나오고 그렇죠. 오히려 프랑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견고히 페널티 박스 쪽으로 선수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약간의 운도 따라주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자, 프랑스의 반격. 역시나 공격을 할 때는 중앙 미드필더 서도경 선수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프랑스의 움직임이죠. 서대영 선수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올려줍니다. 뒤에 있어. 자, 아니면은 다시 올라오는 거 서대영. 베컴이 잡습니다.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잉글랜드는 40분 경과. 자, 일단 잘 벌려줬고요. 콜러가 있고요. 자, 로드웰 선수는 오른쪽으로 좀 멀리 퍼져줘야 돼요. 자, 콜러 아. 또 길었어요. 자, 수비에 머리를 넘긴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파포스 쪽으로 너무 길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42분 경과.
자, 이제 한 번씩의 기회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잉글랜드 마지막 찬스 같습니다. 클로세 깔아줬습니다만 자, 클로세 들어갑니다. 하지만 강철 걷어냅니다. 자, 지금 장면에서 다시 한번. 클로세 선수에게 바로 주기보다는 모하메드. 베컴 선수 좀 거쳐갈 필요가 있었어요. 콜러 문전 모하메드 이거 고대로 빠지면 이게 키프가 길게 차주고 한 번의 패스가 연결이 되면 이번 경기도 종료될 가능성이 높죠. 경기 끝났습니다. 0대0 무승부. 자, 프랑스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히 트라우마가 2차전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프랑스가 자신의 전형대로 막아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첫 경기에서 1승 1무 정말 프랑스 맞는 걸 가져가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패배가 여전히 아직까지 기록되지 않은 상태의 프랑스가 되겠고요. 잉글랜드는 토탈 4경기를 뛰어서 3무 1패. 그렇죠. 네. 3무 1패도 3무 1패지만 골이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호빙효 선수의 슈팅에 이은 한 번의 골 외에는 아직까지 득점이 없다는 게 아쉽고, 이렇게 되면은 잉글랜드 조 3위까지 내려가게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심통한 분위기. 3무 1패가 얼마나 대단한, 좀 좋지 않은 그런 결과냐면은 3무 1패면 승점이 3점밖에 안 돼요. 근데 그렇죠. 4경기에서, 근데 지금 프랑스는 2경기에서 승점이 4점입니다.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차이를 지금 내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잉글랜드, 다음 경기부터 힘 좀 많이 내줘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잉글랜드는 자신에게 3팀을 만나게 돼 있는데 2팀을 만났습니다. 그 결과가 3무 1패. 자,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말하자면 지금 현재 경기를 펼친 팀 중에서는 지난 시즌에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네. 역시나 그래도 두 번의 예선전을 쉽게 뚫어냈다는 것만으로도 이 팀이 얼마나 강하다는 걸 제대로 보여줬고, 예전에 지난 시즌과 비교해봐도 이렇게 수비적으로,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 수비적으로 몸을 풀면서 확실한 찬스를 연결했을 때 결과가 좋았는데, 프랑스는 오늘 굉장히 전략이 좀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는 이제 곧 이어서 준과의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여기서 마저 승리를 좀 몇 개 거둬간다면은 조 1위로 조마다 티켓이 2장 주어지는데 유력한 8강 진출팀이 되게 됩니다. 자, 그 경기 잠시 후에 여러분 찾아갑니다.